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서 1교시에 이어서 이제 2교시입니다. 2교시. 3교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지겨우면은 여러분들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주십시오. 사진 보세요. 사진. 예쁘죠, 사진. 이제는 앞으로 이제 볼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예요. 구글의 자동차 OS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차량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글과 삼성의 스마트워치 관련된 OS 통합. 이게 결국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구글카 연합의 신호탄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글카라는 게 뭐냐? 구글 안드로이드 폰의 자동차 버전이라고 하네요. 애플이 아이폰의 자동차 버전인 이른바 애플카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구글도 똑같아요.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공표된 건 없지만은 현재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삼성이 구글카 연합에 깊숙이 발을 담글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단서가 최근 구글의 깜짝 발표에 있다고 해요. 깜짝 발표. 구글의 스마트워치 OS가 이제 웨어인데, 웨어 OS하고 삼성전자의 자사 갤럭시 워치 OS인 타이젠이 이제 통합된다는 발표했어요. 구글이 5월 18일 날 자사의 개발자 이벤트에서 공개한 내용이고, 구글카의 실체도 정확히 나온 게 없어요, 아직. 근데 또 구글 삼성의 스마트워치 OS 통합을 구글카 연합으로 연결하는 게 아직은 무리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하여간 스마트워치의 그 OS 통합의 당장의 목적은 절대 강자 애플워치를 추격하기 위한 게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앞으로 4, 5년간 벌어질 일까지 시야를 넓게 보자, 그렇게 보면 역시 방향은 하나다. 삼성전자의 구글카 연합 참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기자분이 한번 멋지게 또 글을 한번 남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한번 뇌피셜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의 스마트폰화 흐름으로 볼 때 구글카 등장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OS 독립 시도했던 삼전이 갤럭시 워치마저 이제 안드로이드로 올인한 거는 구글의 자동차 OS 때문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삼성 상황이 구글 애플카 시장에서 제한될 수도, 뭐 모든 게 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데,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현재 스마트카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하는데, 스마트폰처럼 기기 전체를 중앙에서 전자제어하고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기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테슬라 차량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고민이 있다고 하죠. 보통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테슬라가 FSD라고 하네요. FSD 이게 보면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데, 다소 과대 포장된 이름으로 보는데, 파는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가 조만간 진정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완벽한 자율주행,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런 거겠죠. 테슬라가 시내 도로에서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는 진짜 자율주행을 조만간 완성한다면은 테슬라가 그냥 이기는 건데, 그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 그 자체, 이렇게 보야겠죠. 그러면은 완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일에 가까운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하려면은. 게다가 실제 도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계하고 인간 운전자가 공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이나 윤리적 장치 마련도 숙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첫 번째와도 연결되는데, 스마트카의 진화 방향을 감안하면은 처음부터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차가 깔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한적인 자율주행만 되는 대신에 스마트폰처럼 자유롭게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차인 그 스마트카,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가 먼저 보급돼야 한다는 거죠. 먼저 보급돼야겠죠. 근데 이런 스마트카가 기존 모바일 생태계나 모바일의 앱 마켓과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두 가지 고민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애플이나 뭐 구글, 즉 모바일에서 iOS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양분한 두 기업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장악하는데도 유리한 이치에 있는 거죠. 결국 애플이나 구글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반복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생각처럼 빨리 보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차는 고사하군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보급될 게 분명한 스마트카조차도 아직 테슬라 위에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참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분야고, 내가 볼 때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반화되려면 그 우선 서비스를 소프트나 하드웨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디바이스라면 스마트카나 뭐 SDV가 필요한데, 그런 디바이스가 현재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처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UI를 최신으로 바꾸고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의 서비스 기능이 크게 좋아지는 차량은 지구상에 아직 뭐 테슬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 차들은 아직 그런 일부 기능의 무선 업데이트에 머물러 있고, 진정한 스마트카는 아직 뭐 개발 중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테슬라 차량은 현재 얼마나 보급되어 있을까 보면은 한 테슬라가 한 130만 대에서 한 14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한 14억 대 차량이 있대요. 14억 대, 지구상에 14억 대 차량이 있는데 운영하고 있고, 테슬라만 모빌리티 혁명의 디바이스로 기능할 수 있다면은 디바이스 보급률이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0.1%. 이 정도 보급률로는 글로벌 규모의 플랫폼 사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모빌리티 생태계를 장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반대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시간 여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 애플은 자사 모바일의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모빌리티 생태계 진출 시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애플이. 그래서 애플카는 여전히 공식 발표 전이지만은 최근 애플의 모든 행보가 애플카를 향해 있어요. 모바일에 이어서 컴퓨터용까지 자사 제품에 최적화된 그 독자 칩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은 애플카용 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에어태그 등을 발표했어요. 에어태그. 위치를 정밀 추적하고요. 기기 간 소통도 할 수 있는 초강대역 자체 그 통신칩의 대량 보급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죠. 그래서 완성도 높은 스마트카를 내놓으려면은 내 차하고 외부 세상의 위치를 정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쯤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애플카는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애플 생태계 연장선에서 애플 유저들의 삶에 더 큰 만족을 주는 정도로 충분히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열쇠가 되는 것이 애플워치예요. 애플카가 애플의 모바일 생태계와 연결된다면은 애플워치가 애플카하고 아이폰 등이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을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도 애플워치만으로 대부분의 차량 조작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은 애플 유저에게도 애플워치가 선택이지만은 앞으로는 거의 모든 애플 유저가 애플워치를 차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 생태계에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애플워치의 활용 영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애플이 애플워치를 만들고 또 최근에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애플이 지난 1분기 웨어러블 판매가 3,010만 대예요. 엄청 팔았어요. 전체 시장 점유율 28.8%, 압도적 1위고, 3전이 샤오미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한 1,180만 대 정도, 한 11.3%밖에 안 돼요. 애플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스마트워치만 따지면은 애플이 압도적이고, 애플워치 판매는 지난 1분기 전년 동기보다 한 50%나 증가했고요. 점유율은 한 3.2%포인트 증가한 33.5% 정도. 그 2위는 점유율 8.4%의 화웨이, 3위가 한 8%의 삼성전자입니다. 각각 애플의 점유율을 빼앗겼어요. 화웨이는 한 1.7포인트, 삼성은 0.5포인트 줄었고요. 그래서 삼성의 경우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했는데 애플워치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점유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과 구글의 상황을 이제 스마트워치 보급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겁니다. 애플워치 운영체제의 워치OS는 이미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했고, 전 제품이 이제 프리미엄급임을 감안할 때 놀라운 점유율이에요. 반면에 구글의 스마트워치 운영체제 웨어 OS는
1분기 점유율이 고작 3.9%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72%고 애플 iOS가 27%를 점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에서는 애플이 절대 강자다. 구글은 듣보잡인 거죠, 결국. 그래서 애플이 강해서이기보다는 삼성이 스마트워치만큼은 안드로이드 집에서 탈피해 보려고 그 당시 예전에 그 자체 OS 타이젠을 써온 점도 웨어OS가 처참한 점유율을 보이게 된 원인 중 하나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카 시장에서는 지금도 스마트폰과 같은 지위를 노리는 구글이 이런 상황을 받아줄 수는 없겠죠. 애플워치가 시장에 더 많이 보급되고 성능이 더 좋아질수록 애플워치와 연동되는 미래 애플카의 매력도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삼성과 연합해서 스마트워치 통합 OS를 내놓고요, 애플워치를 쫓아가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자체 OS 타이젠을 쓰는 갤럭시 워치마저 구글 생태계에 흡수되면 삼성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생태계 독립은 이제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고, 스마트워치가 독자 성장할 수 있다면 삼성이 스마트워치에서만큼 타이젠을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워치도 결국 스마트폰과 연동하고 나아가서 스마트카하고 연동이 중요한데, 이런 소프트나 하드웨어 생태계 연동 측면에서는 결국 삼전이 구글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가지고 자율주행을 개발해왔어요. 자동차 OS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미 전 세계 신차 대부분을 탑재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금은 인포테인먼트 중심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들이 스마트카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가지고 언제든지 자동차 통합 제어 OS로 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자동차 OS까지 장악해볼 의지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삼성이 이제 스마트워치만 독자 OS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 구글 삼성의 통합의 스마트워치 OS를 통해서 종전보다 더 높은 성능과 더 긴 배터리, 지속시간의 제품이 등장할 것 같아요. 특히 삼전은 구글의 막대한 제3자 개발 그룹을 활용해서 갤럭시 워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삼성은 갤럭시 워치 판매를 더 늘릴 수 있을 거고, 구글도 애플워치 OS 시장 점유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웨어OS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글카를 낸다면은 구글카 안드로이드 폰과 매끄럽게 연동될 구글 스마트워치부터 시장에서 우선 인기를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카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구글의 의지는 오히려 강해지는데, 테슬라의 약진과 애플카 계획 등에 자극받은 것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회사 웨이모는 전 세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해 왔는데, 자율주행 업체의 기술력 척도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공공도로 자율주행 테스트에서 작년 기준 주행거리가 한 101만 킬로 정도 돼요. GM의 자율주행 전문회사인 크루즈에 이어서 2위라네요. 그리고 48,191km 주행할 때마다 한 번 사람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간 운전자의 개입 빈도가 모든 업체 중 가장 적었다고 하네요. 신뢰도 면에서는 전체 1위다. 신뢰도 면 전체 1위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자율주행에 지난 10년간 매주 조 단위로 돈을 쏟아붓고도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최근 수년간 연간 개발비가 3조에서 4조 원 달할 만큼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보통 기업 같으면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작년 결산에 따르니까 구글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지난 3년간 16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구글 CEO는 적자율을 선행 투자 시기에 있기 때문이라 설명을 했고, 클라우드 부분 적자의 주된 이유가 스마트카 때문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구글은 지난 2월 포드하고 6년간의 전략 제휴를 한다고도 발표했죠. 그 포드 차량 내 단말기에 안드로이드를 채용하고요, 구글 여러 앱을 기본 탑재할 뿐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구글 클라우드를 채용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도 스마트카 개발을 거대한 규모로 지속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장기간의 대량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모빌리티 주도권을 잡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삼성이 직면한 수많은 전장이 있는데, 스마트카 분야는 삼성이 생존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절대 놓칠 수는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모빌리티 생태계는 기존 모바일 생태계의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그 글로벌 강자인 삼성이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삼성 모바일 사업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애플 소프트하고 하드웨어 생태계의 완성도, 고급감, 연결성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서일 것 같아요. 이걸 따라가려면 삼성이 자체 OS, 그것도 iOS에 맞설 뛰어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년을 내다볼 때 구글카 연합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독자 OS를 쓰던 갤럭시 워치마저 구글 진행에 올인해서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스마트워치 시장의 강자 애플워치를 추격하는 게 우선이겠는데 앞으로는 애플이 모빌리티 생태계까지 먹으려 할 때 삼성은 어떻게 여기에 대비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한 결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하고 있는 일, 즉 애플에는 고부가치 제품을 제공하는 그 서플라이어죠. 서플라이하고 구글에는 그들의 OS를 받아가지고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파트너 관계인 지금 상황이 미래 모빌리티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은 하만이라는 전장기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전기차, 스마트카 핵심 부품 대부분을 공급할 능력은 있어요. 구글이 운영체제만 완비해주면은 그 운영체제를 받아줄 차량은 삼성을 포함해서 대형 그 부품업체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 봅니다. 이미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가 자체 스마트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아이폰 수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조차도 일본 최고의 모터 업체 일본 전산과 협업해가지고 같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수준을 절대 얕잡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따라서 삼성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워치, 이제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분야까지 이제 구글 OS에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벌인다 해도 큰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만 구글의 자동차 OS가 완성됐을 때 삼성이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완제품 형태의 구글 OS 기반의 갤럭시카를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트 부분 형태의 공급자로만 남을 것이냐 이제 결정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잘 생각해 보시죠. 갤럭시카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구글 OS 같이는 구글카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글과 같이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카 이제 연합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향후에 또 삼성이 또 갤럭시카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더 좋은 내용과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칠게요.